오늘 137페이지에 중도주의와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불교에 보면 이 절에서도 지금 종단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선명상 뭐 이래가지고 선명상이 뭔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선명상 근데 예전에는 선정 이렇게 했었거든요. 선정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요즘은 선명상 뭐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는 대충은 알겠는데 뭐 정확한 게 저게 새로운 개념이라서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명상이라고 하는 게 지금 먹고 살기가 이제 좀 편해졌잖아. 아니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게 편해졌는지는 잘 모르겠고 물질적인 거는 예전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입합에 고기 있고 그 다음에 친구가 그 노란 양은 도시락에 밑에 계란 후라이를 넣은 거를 체육 시간에 훔쳐 먹던 그런 정신 자세하고 비교해 보면 아니 그렇잖아. 그때는 계란 후라이도 귀했던 거고 그렇지 않아? 맨날 뭐 콩자반에 김치나 먹고 있다가 누가 이상한 소세지라도 하나 주면 참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이고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 치즈 언제 먹어봤어요? 치즈? 치즈?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치즈를 초등학교 때 먹었어요. 초등학교 때 제 친구가 줘서 먹었는데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고 이제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거나 안 그러면 뭐 미군 부대에서 빼오거나 뭐 이런 거였었어. 지금 같이 뭐 이렇게 사서 먹을 수 있는 그게 아니고 대충 아시잖아. 그죠? 근데 그 집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주 그 치즈를 좀 얻어 먹었는데 새로운 맛이었지.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치즈를 막 감동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우유는 좋아하는데 약간 느끼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우유만 많이 나는 거 좋아하는데 사실 치즈도 그렇게 해서 그 치즈 같은 거를 처음으로 그런 걸 먹을 때 그게 그렇게 맛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게 그런 때 감동이라는 게 좀 달라. 지금하고. 지금은 절에서도 그 슬라이스 치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깔려 있어요. 약간 밑반찬 비슷하게 깔려 있어.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냥 그런 정도야. 여러분도 뭐 라면 먹을 때나 이렇게 넣어서 먹고 뭐 이런 정도 하겠지. 뭐 누가 그걸 막 감동적으로 막 이렇게 하겠어요. 오렌지 언제 드셔보셨는지 기억나요? 나 오렌지 언제 먹어봤다. 처음으로. 그거 내가 초등학교 때 먹어봤어. 여러분들이면 초등학교 때 절대 못 먹어봤을 거고 시집 가서 먹어봤을란가? 시집 가서 오렌지를 봤을 수는 있는데 먹어보지는 못했겠지. 왜냐면 그게 다 어른들 중심으로 남성 중심으로 먹었지. 여러분들은 계속 먹던 것만 먹어야지 뭔 선택권이야. 근데 나 좀 슬픈 건데 아니 우리 집 일은 아니고 제가 그런 걸 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동생한테 줘서 그런 새로운 거를 이제 엄마도 안 먹어. 근데 내 아들이니까 아들 먹는 걸 보려고 주는 거야. 그래갖고 아들을 주면 아들이 그걸 다 먹는 게 아니고 누나 앞에서 그걸 놀려요. 그러면 누나가 뭐라고 하냐면 야 맛있냐? 야 맛있냐? 뭐 이런 문화가 있었어.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미쳤나 싶은데 그 당시에는 그 누나는 동생한테 그걸 달라고도 참아 못해. 그게 약간 위계 차이가 있다니까? 그런 거 있었잖아. 진짜 너무 슬픈 이야기지.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먹을 거와 관련해서는 약간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잖아요. 고기가 부족한 시절도 아니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성지순례 이렇게 모시고 나가 보면 보살님들 이렇게 얼마나 드시는지 제가 그 상도 순례를 합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내가 상도 본다고. 저게 입맛에 맞았나? 안 맞았나? 안 맞으면 뭐뭐뭐를 빼야겠다. 아니면 뭐뭐뭐를 어떻게 좀 잘 드시는 게 뭔가 이렇게 보면 요번에 얼마 전에 그 운남 갔을 때도 제일 좋아하는 게 버섯이었어. 근데 저는 사실 말린 버섯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 제가 원래 버섯은 좋아하지만 말린 음식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에요. 아니 이제 우리나라 정도면 말릴 때 자연 건조를 시키지 않고 어디 이렇게 전기로다가 말릴 거예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자연 건조를 시키면 대부분 이게 또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거 여러 번 봤잖아. 파리가 막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게 지그집 먹을 거면 그나마 다행인데 뭐 장사하시고 이러면 아니 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막 대량으로 할 때는 비 같은 거 이렇게 소나기 같은 거 오잖아. 그러면 그걸 뭐 들여놓은 걸 좀 늦추면 잘못하면 그게 좀 적거든요. 다시 그냥 말려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 사이에 파리가 막 붙고 뭐 뭔 뜻인지 알죠? 여러분들은 보셨었잖아. 내가 봤는데 여러분이 안 봤을 리는 없어. 근데 중국이나 저개발 국가로 가면 그게 아직도 그렇다고. 전기 써서 시설에서 말린다?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 내가 약간 내가 안 봤어. 안 봐도 비디오거든. 안 봐도 비디오가 아니라 4K다, 4K. 분명히 그랬을 거야. 지금은 뭐 나랑 말리고 하는 것도 다 기계로 말리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길에다가 진짜 이렇게 파놓고 말렸었잖아.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런데도 버섯 좋아하시더라고. 차마 말은 못했습니다. 차마 말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튼 고기에 비해서 그런 거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뭐 간식이나 이런 것도 예전에는 당에 대한 선호가 있었고, 그러니까 눈깔 사탕 같은 거를 드셨던 거고, 그거 막 환장하고 먹었었고, 옥춘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옥춘 드셔보셨어요? 예. 옥춘이 뭔지 몰라서 그렇지 옥춘 드셔보셨을 거예요. 요즘 애들은 옥춘 이름 자체를 몰라. 옥춘이 뭐냐면 환갑잔치나 이런 데 가면 앞에 이렇게 가짜같이 이렇게 사탕 놓은 거 있잖아. 가짜는 아니고 진짜예요. 가짜는 아니고 진짜인데 먹진 않아. 근데 그거를 예전에 먹기도 했었어. 상태 안 좋을 때는. 아니야, 그냥 진짜 그거야. 그거 사탕이야. 근데 아주 저급 사탕. 저는 그걸 어렸을 때도 안 먹었거든. 그거 몇 번 먹다가 혓바닥 몇 번 잘리고, 그게 혀 돌기를 기가 막히게 잘라 먹어요. 그거 경험해보고 싶으면 계피사탕 드시면 비슷해. 계피사탕 드셔보셨어요? 계피사탕 이렇게 잘못 먹으면 혓바닥 잘리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게 그러니까는 약간 고급 사탕들은 이렇게 단면적이 부드럽고 약간 저급들이 날카로워요. 그래서 이 혀 돌기들을 자르는 경우들이 있어. 더럽게 짜증나지. 더럽게 짜증나지. 그래서 뭐 후시딘 같은 거 이렇게 뭐 바르고 이렇게 하면 또 거기 감각 없고 뭐 이런 거 있어.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 요즘은 예전에는 그런 당도 굉장히 좋은 당이었고, 지금은 당 자체가 조금, 아무튼 초콜릿도 안 달아야 맛있다고 하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에요. 달면 2개는 못 먹겠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최근에 벌어졌었던 게 탕후루였죠. 탕후루 이렇게 과일에다가 설탕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파는 거 있었잖아요. 안 먹어봤지? 여러분 안 드셔보셨지? 그게 이제 나이 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뭐가 유행해도 요지부동 하는 거야.
그러면 정상입니다. 아이고 아는 거 하나 나왔는갑다. 아이고 또 그래서 먹을 게 풍요로워진 세상이 됐고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죠. 진짜 궁핍하던 그런 시절에서 지금은 뭐가 어떤 애 저떤 애 하는 세상이 됐으니까 좀 그렇지. 참 좋아진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모님 세대하고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하셔서 만들어 놓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거 똑같아. 더 올라가고 싶은 거지.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말 있잖아. 말 타면 종 부리고 싶고 이런 얘기들 있잖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물질적인 게 해결이 되면 그러면 정신적으로는 이게 더 첨예화돼요. 그리고 오늘날 같이 지금은 축소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사셨던 거는 확대 시대예요. 그래서 확대 시대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시작하실 때 집 한 칸 제대로 못 갖고 집 하나도 제대로 못 갖고 시작을 했어도 나중에는 집을 살 수도 있었고 운이 재주가 좋고 하시는 분들은 집이 두 채, 세 채도 되고 이렇게 그게 확대 시대. 그래서 여러분 세대에서 진짜 마누라가 잘 나댔으면 남편보다 더 벌어. 남편보다 더 벌어. 뭘로 버느냐? 이사로 벌어. 이사로 벌던 시절이 있어. 아니야, 진짜. 진짜. 남편이 월급 다 합쳐봐야 이사 몇 번 가서 탁 하면 집이 한 채가 생겨.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이 사셨던 세대. 지금은, 죽사발나게 해도, 여러분 자녀분들은 죽사발나게 해도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냥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축소의 시대. 힘들어지는 시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고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어차피 집 못 살 거 내가 좋은 거나 하겠다. 이래서 명품을 산대. 어차피 모은다고 집 살 것도 아니고 에라이 씨 이러면서 간대. 그것도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졸라매서 어떻게 해서라도 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 애들은 진짜 편의점 알바하다가 돈 모아서 해외여행 가죠. 야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행동들을 하고 있죠. 먹고 살기가 편한 시절은 됐는데 오히려 지금 정신적으로는 더 팍팍하게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먹고 살기가 힘들면 정신적 가치에 신경을 못 씁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노동 시간이 길고 이래도 누가 대거리를 못해. 왜? 그러면 그만두시든가 이랬던 거고 지금은 다 챙겨 먹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만 그런 게 아니고 절도 그래. 절도. 그래서 월정사나 이런 데도 그 휴무 다 챙겨줘야 되고 그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안 챙겨주잖아? 그러면 그때는 그러려하고 넘어갑니다. 나가고 나서 찌릅니다. 진짜야. 그쪽에서 지금 이제 일이 바쁘잖아. 이게 전일이라고 하는 게 회사 일하고 달려서 몰릴 때 몰리고 없을 때는 없어요. 그러면 없을 때 자기가 한가했던 걸 생각하느냐? 그런 건 생각을 안 해. 야,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건 네가 일이 없었잖아. 그리고 바쁠 때, 이게 좀 그러니까 이때 쉬지 말고 좀 이렇게 가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오케이를 해. 그래 놓고 나중에 다 적어놨죠. 진짜다. 진짜야, 진짜. 그래서 고소 안 당하고 싶으면, 안 자르면 돼. 끝까지 같이 가면 돼. 왜? 나간 뒤에 신고하거든.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봤습니다. 스님들은 보험 자체를 안 해줘. 보험 해주는 놈들이 언제나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보험이 없었지. 그러니까 예전에 시어머니가 너 나가! 이러면 나갔던 거야. 지금은 보험을 해주잖아? 4대 보험 들어가고 이렇게 정규직으로 되라. 나가! 그러면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월정사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거 되게 재밌다. 계약갱신제로 해요. 너무 머리가 아프고 그 소송이 걸리면 스님들이 대처를 잘 못해. 예, 그래서 계속 말려 들어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계약갱신으로 해서 뭐 그렇게 가. 그런 제도가 됐다는 얘기는 더럽게 당했다는 뜻이에요. 다행인 건 나는 안 당했지. 나는 그런 쪽에 별 신경을 안 쓰거든. 근데 실무자들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 때는 그런 데에 대한 생각이 없었지만 먹고 살기가 편해지면 이런 데에 대한 생각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 중에 뭐 워라밸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또 돈을 조금 더 버는 것보다 시간이 있는 게 더 낫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존재를 하고 또 뭐가 있냐면 기본적인 게 안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분 나쁜 게 많이 있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 때는 기분 나쁜 거는 잘 안 보여. 왜냐하면 너무 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잖아. 손톱 밑에 이렇게 가시 베이거나 제가 특징 중에 요거 뜯는 거 있잖아요. 이거 뜯다가 이게 잘 뜯어지면 참 좋은데 이게 어떻게 뜯다 보면 이게 찍 내려갈 때가 있거든. 인간이면 다 경험해보는. 내가 뜯으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이게 건조 피부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게 뭐 생기는데 그래갖고 이렇게 똑 뜯으면 그게 깔끔하게 딱 뜯기면 참 좋아. 근데 그게 깔끔하지 않고 조금 남았어. 그러면 내가 이걸로 이렇게 해갖고 깔끔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다가 그게 이렇게 찍 내려갔는데 그것도 하필 기차야. 어디 뭐 방에서 그랬어. 그러면 뭐 손톱깎이로 이렇게 어떻게 하는데 기차나 이런 데서 하면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 그래서 손가락이나 빨고 있는 거지 뭐 어떻게 할 거야. 대책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렇다 치고 요렇게 손가락 요런 거 되게 아프거든요. 요게 재수없게 이렇게 하면 되게 아파. 근데 그렇게 아파도 진짜 뭐 중차대한 전화 같은 거 하나 받잖아. 안 아프다. 이게 지금 여기 신경이 없지. 신경이 지금 넘어가 있는 거지 그쪽으로. 손가락 지금 여기 지금 찢어져 가지고 되게 아픈데 교통사고 당해서 팔 한 번 잘려봐라 동시에. 이게 아프겠나.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 때는 그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미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별게 없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세대만 하더라도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는 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처리가 되면서 그래서 뭐 말만 해도 저게 기분 나쁘다. 무슨 뭐 갑질을 한다. 어디까지가 갑질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갑질 기준에서 걸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진짜 무지하게 걸릴 것 같은. 아니 그게 꼭 뭔가를 이렇게 억압적으로 안 하더라도 그게 성추행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 눈빛으로 나를 봤어요. 그럼 귀로 보냐? 그럼 귀로 보냐? 아니 그럼 사람이 눈으로 보지. 근데 그 눈빛이 기분이 그냥 눈빛이 내가 기분이 나쁘게 생겼는갑지. 몰라. 아니,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나마 CCTV라도 있으면 살아남는 거고, 몇 년 전에도 있었는데, 뭐, 그 기획사 소속 그 뭐 아이돌이 기획사 사장한테 뭘 당했어요. 그런데, 그래갖고 소송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CCTV 확인하니까, 짤짤거리면서 걸어서 잘만 나오더라. 당한 놈이 저렇게 나오겠냐? 해서 그게 그나마 무죄로 떨어졌지, 무고로 떨어진 거지. 근데 이런 게 이제, 뭐 모르겠어요. 저는, CCTV 사각지대에서 그렇게 몰리잖아? 야, 빼도 박도 못한다. 그리고 그 소송 끝날 때까지 사람이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타격이 굉장히 심해요. 아니야, 진짜. 그런 일들이 지금 뭐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감정까지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되느냐. 어떤 행위에 대한 대응은 모르는데 내가 쳐다봤는데 기분 그거를 느끼하게 쳐다봤대.
노안이라서 안 보이는 거야. 느끼하게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누군가 보려고 자세히 봤어. 아니야. 이런 문제들이 지금 존재하는 시절이고, 그 다음에 뭐 갑질 뭐 어쩌고저쩌고 나올 때, 얼마 전에 그 뉴스에 그런 거 나왔었잖아요. 강영욱 그 뭐 개통령 뭐 해갖고, 그것도 이렇게 보면 딱히 뭐 걔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아니, 나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도 기분 나쁘다고 그 몇 명이 이렇게 고소하니까 난리 났었잖아. 아, 정답을 네가 아느냐? 아, 난 몰라. 그냥 하는 얘기.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대응이 될 정도로 지금은 그러니까 감정이나 이런 게 훨씬 예민해졌지. 예전에는 그거보다 100배 심한 일 여러분 다 겪어봤잖아. 진짜 들어봐서 참지 이러면서 참았던 시절이고, 그런 걸 그때 사건들을 얘기하면 야, 폭력이 난무하는 시절이다. 여러분 세대 오빠라도 있고 좀 그나마 승질 들어본 오빠 걸리면 왜 맞는지 모르는 화두를 잡으면서 맞는 경우도 있었다. 지가 기분이 나쁘니까 그냥 때린 거야. 근데 부모도 아니고 오빠가, 그런 오빠 있었어요. 그런 오빠 있었어. 저는 그렇게 맞고 큰 그 세대는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분 세대, 나는 밀리는 사람도 봤고, 남자 만나러 갔다고 오빠가 머리를 잘라가지고, 있었어. 있었어. 가위로 그냥 조 패고 머리 자르고, 뭐 요즘으로 말하면 무진장 대단한 폭력이지. 근데 그런 것들도 뭐 그냥 참던 시절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게 첨예화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물질이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정신적인 미세한 부분들까지도 영향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선원도 그렇거든. 선원에 결제가 처음 들어가고 나서는 사중 스님들은 선원 스님들하고 최대한 안 마주치려고 해. 왜? 당신들도 3개월 동안 편하게 살다가 선원에 가서 하루에 뭐 8시간 앉아 있어 봐. 그럼 다리가 아무리 훈련된 사람이라도 안 하다가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짜증이 많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 에너지가 분출되는 데가 없어. 어디를 막 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앉아만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 그렇지 않을까? 다리는 아프고. 그게 길게는 보름까지 갑니다. 길게는 보름까지. 그 뒤에는 거기에 또 이제 안정이 돼서 별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연간하면 안 건드려. 특히 한 일주일 안에는 그쪽에서 약간 예민 반응이 나오면 그래요? 그리고 그냥 가야 돼. 예. 그게 시시비비를 따지면 안 돼. 예, 상대가 예민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에너지가 밖으로 못 나가고 안에서 지금 앉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 또 그렇게 앉는 자세를, 내 몸을 어떻게 보면 다리 찢게 하듯이 이렇게 갖추는 기간이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뭐 정상적이지 않아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인데도 그래.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자녀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하고 다른 사람이냐? 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물질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처리가 되니까 그 에너지들이 정신적인 것까지 넘어가서 이제 뭐 기분이 어떻네, 뭐가 어떻네, 지금 그런 정도까지 온 거예요. 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정신적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그래서 명상이라는 게 엄청나게 뜨기 시작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먹고 살 만한 나라에서는 전부 명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명상이 뭐 진짜 뭐가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인도적인 것들, 인도의 명상문화, 인도 명상문화가 원래 유명하거든요. 영국이 식민지 지배할 때 한 번 다 검토했고, 저거 서양에서 유럽에서 한번 유행을 했고 끝났습니다. 동남아 거 프랑스가 식민 지배하면서 한번 검토했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윗바사나 뭐 이런 거 한국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다 그냥 그러려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하는 게 뭐냐면 이미 서구에서 검토가 어느 정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더 열광하지 않는 이유는 그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닥.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늦게 들어오니까 이제 촌놈들이 상황 파악 못 하는 거지. 그러면 영국이나 프랑스는 왜 인도의 정신문화,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정신문화를 검토했습니까? 그걸 식민지 지배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식민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걔네랑 충돌하지 않고 소수의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걔네의 등골을 빨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거를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문화적인 것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되고 뭐 철도나 이런 것도 깔아줘야 돼. 예, 왜? 그래서 너네가 살던 데보다는 지금이 좋아졌어를 계속 줘야 돼. 하지만 최고까지는 못 올라가는 거죠. 일본보다는 미친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대학이 있으면 우리는 고등학교까지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다가 차등을 자꾸 둬.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2등 국민을 만들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좁혀가지고는 효율성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대기업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대기업이 사택을 지어주고 뭐 편의시설을 주고 보너스를 주는 이유가 여러분을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지를 생각해서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사원복지나 이런 게 우리 회사는 어떻고 저런 회사는 어떻고 저거보다는 좀 나아야 되고 뭐 헬스클럽이라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나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식민지 경향이 딱 그런 거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럼 안 해주느냐? 해주는 거야. 단순히 그냥 돈 조금 주고 막 부려먹잖아? 그러면 그 회사가 발전하지 못해요. 왜? 좀 어느 정도 숙련되고 괜찮은 놈들은 다 떠나가지. 그지 같으니까. 아니 맞잖아. 그러면 또 그걸 교육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이 사람들이 못 떠날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유리한 거야. 바꿔봐야 별거 있냐. 저쪽 가봐야 한 30 더 주는데 야 여기서 내가 익숙한 데서 그냥 살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유리한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게 식민지 경영. 그리고 지배층이 소수일 때는 그걸 더 잘해야 돼요. 그걸 이제 부드럽게 하면 빠지고 나서도 식민지가 끝나고 나서도 그 옛날을 그리워해. 그게 영연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친놈들 식민지 당해놓고 나가고 난 뒤에도 좋아해. 그래서 아직도 영국 국기를 지네 나라 국기에 뉴질랜드나 뭐 이런 다 박아놓고 있잖아. 미친놈들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태극기 옆에 일장기를 놨다고 생각해봐. 이게 무슨 개또라이. 걔네는 그렇게 하는 거야. 대만만 가봐. 대만 가도 일본을 좋아합니다. 우리보다 더 긴 식민 지배를 거쳤어. 인도가 영국을 좋아합니다.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랑은 틀리다니까. 그래서 인도하고 인도 문화권, 그러니까 인도 명상, 그다음에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었던 윗바사나 이런 거 다 검토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서구에서 유행하는 게 미국을 중심으로 달라이라마의 티베트 수행법.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한번 쫙 일어났어요. 그게 언제냐면 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리고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해봤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 모든 걸 해보고 살 수 없어. 모든 걸 해보고 살 수 없어. 히말라야에 올라가면 추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가봤냐? 안 가봐도 딱 보면 추운 것 같은데? 야 8,000m인데 안 추울 수가 있나? 그냥 상식적인 거. 갔다 온 사람들 옷 입고 찍은 걸 사진을 보면 둘둘 감고 있던데? 이걸 다 경험할 수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 사람이 공통된 데이터를 내고 그것은 그렇다라고 하면 과학도 마찬가지고 인문학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게 달마예요. 이게 달마예요. 달마를 이렇게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라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면 이게 그냥 달마인 거지. 이게 뭔 달마요?
네가 달마 대사를 봤냐? 이렇게 말하면 미친놈입니다. 그냥 쭉 계승돼서 모든 사람이 그런 거는 이걸 정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겪어보면 다를 겁니다. 달라. 내가 그걸 알아. 달라. 하지만 큰 차이 없어. 큰 차이 없어. 미슐랭 식당에 가봐. 그러면 큰 차이 없게 맛있어. 그래서 그런 마크를 받는 거예요. 싼데도 입에 쩍쩍 붙는 데가 있어요. 네 입에만 붙어. 그 사람이 전 국민을 상대로 입에 쩍쩍 붙였으면 건물을 줬지. 왜 그렇게 살겠냐. 체인점 내고 하겠지. 그냥 생각을 한 번만 해봐. 그래서 그런 데이터 지표는 그냥 일반적으로 수용해 주는 거예요. 수용해 주는 거예요. 꼭 해봤냐? 이렇게 하면 그건 진짜 무식한 놈이야. 진짜 무식한 놈이야. 그런 사람이 주변에 무지하게 많아. 무지하게 많아.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티베트, 이거는 프랑스 중심, 이거는 영국 중심이에요. 그래서 검토를 다 했고 티베트는 미국 중심으로 해서 한번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다 꺼졌어요. 이 바람들이 지금 서양에서는 거의 다 꺼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 별로 답 없는갑다. 그래서 서양에서 뇌과학이 어떻네, 뭐 지그들식으로 뭘 만들고 있어. 명상하는 걸 만들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바람이 한번 불었던 수행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바람을 불었던 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바람이 불었던 단전호흡입니다. 단전호흡, 뭐 국선도 뭐 이런 것들. 거기에서 무언가 진짜 획기적인 무언가가 있었다면 그게 확산이 되고 마치 저 스타벅스처럼 외국으로 체인점들이 쫙 생기면서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한동안 쫙 올라왔다가 이렇게 꼬꾸라지잖아? 그닥이라는 말이죠. 막상 해보니까 어쩌라고가 된 거야. 네 말대로 다 했는데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 사실 정신과 관련해서 MC 스퀘어도 한번 했었습니다. 나도 그런 거를 내가 다 해봤거든. 어쩌라고. 그게 만약에 진짜 뭔가 유의미한 어느 정도 이상의 결과값을 줬으면 세계적으로 뻗어나간다니까. 그러니까 뭐 세뇌시켜서 하고 이게 아니에요. 야, 스타벅스는 모든 어떻게 보면 건물주의 로망 중에 하나가 내 건물에 스타벅스가 들어왔으면이야. 아니, 까놓고 얘기해서. 아니, 그렇지 않아? 물론 그지 같은 데는 들어가도 안 해. 근데 좀 괜찮은 건물 갖고 있어. 근데 스타벅스나 은행이 들어와요. 고마운 거죠. 그 건물주들도 다 나름의 레벨이 있거든. 제일 좋은 데가 전체 병원 건물이래. 그러니까 전체 통병원 말고 층마다 병원 주인 다른 병원들 있잖아. 그런 걸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부럽죠. 부럽잖아. 그런 거 보면 짜증나지? 부러워서 그래. 부러워서 그래. 그래서 이런 쪽 말고 아직 안 까진 데는 요게 있고, 지금 동아시아는 아직 제대로 안 까졌고, 그 다음에 명상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힘든 이유는 물질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거기에 맞춰서 정신이 지금 이제 새롭게 영역들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대로 된 룰이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그래서 젊은이들은 더 첨예화된 상태에서 힘들어하는 거고.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오래 살면 감각 기관만 오류가 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오류가 나요. 여러분 오류 많이 겪잖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나중에 밥 먹을 때 보면 딴소리를 그래 놓고 내가 얘기했대. 내가 그거 얘기 안 했다고. 이런 감각 오류들이 계속 나. 감각 오류들이. 예. 그게 이제 오류가 오해가 되고 문제가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건강하고 젊게 오래 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사람이 얼굴에 화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겉에는 안 늙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안에는 사가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이 가는데. 그리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70, 80이 됐는데 멀쩡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근데 사람이라는 게 또 그렇게 잘 안 돼요. 남일일 때는 누구 말 맞다나 남이 환갑일 때는 예전에 자기는 젊었고 남이 환갑일 때는 저 연세 드신 분인가 봐 이랬는데 고개를 돌리고 나니까 내가 환갑이네. 그 생각 안 들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 내 주변이 다 환갑 이상이야. 그 예전에 그 곡부 가서 진짜 놀랬잖아. 곡부 가서 그 공자 거기는 입장료를 면제해 주는데 보통은 65. 그 참 예의 범절이 있더라고 이놈들이. 확실히 공자 쪽이라서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그게 입장료 면제를 해주는데 아니 중국이 안 그래요. 중국이 안 그래. 이번에 서학 가면 아마 입장료가 한 15만 원 정도 나올걸. 입장료 더럽게 비싸거든. 그리고 보타락가상 구체구 이런데 입장료 더럽게 비싸. 그리고 잔인하게 받거든. 근데 거기 가니까 60세 이상이면 환갑 이상이면 무료로. 우리 일행이 그렇게 무료가 많은지 몰랐네. 현지 가이드가 환희로워 하더라고. 개꿀 이러면서 가는 거지. 돈은 회사로 다 받아왔고, 입장료 다 받아. 어유 이게 뭐래? 참 행복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연세 드시면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거든요. 연세가 드시면 당연히 체력이 떨어져요. 맞죠?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면 사람이 감정을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연세가 많이 되면 그런 짜증도 많아요. 그건 체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체력이 더 좋으신 분이 짜증이 덜 나. 의심도 덜해. 자,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명상이라는 게 뜰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 젊은 사람들, 답답한 젊은 사람들은 감정적인 부분에서 더 막혀 있다, 얽혀 있다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래 사는 세상에서는 내면에 대한 조절이 방법이 없어요. 밖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외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면만 중요하다,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양쪽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외부적인 부분으로 막 치고 나갈 수 없는 한계가 있을 때는 내면적인 비중이 좀 더 높아져야 돼요. 밖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많을 때는 외부적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 100%. 그리고 외부적인 것들, 그러니까는 물질이나 뭐 외모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들면 사실은 안 해도 별로 좋을 수가 없어요. 내 환경이 안 좋은데 내 마음은 편안해요. 미친놈입니다. 환경이 안 좋으면 마음도 불편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놈들은 대부분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도 잘해야 되고 외모 이런 거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보수공사도 때때로 잘하고 한꺼번에 큰 돈 들여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때마다 관리도 좀 잘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 몸 관리도 있지만 내 주변 관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라든지 뭐 가구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편안한 것만 너무 찾으면 나중에는 꾸지리해진다니까. 진짜야. 그거 어디서 여러분이 봤냐면 여러분들 어른들에게서 봤어. 여러분들 어른들, 안 그러면 시골에 계시는 어른들 이렇게 친척들 이렇게 한번 만나봐야 해. 그러면 저걸
저 사람이 말하는 꾸지리함이 저런 거구나. 그분들이 그걸 불편함을 느끼느냐? 안 느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뭐 결혼식 그래갖고 잘 모르는데 친척인데 결혼식에 갔더니 무슨 뭐 5촌 당숙이 왔는데 진짜 한 50년 전 그 양복, 약간 그 진품 명품에 나올 것 같은 그 양복을 입고 오셨는데 너무 약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 어른은 그거의 문제점을 아느냐? 몰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도 그렇게 돼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스스로 그거를 계속 갱신하려고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아유 그거 뭐 돈 들여서 뭐에 몇 번이나 입는다고.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무진장 중요해. 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내가 잃어가는 상황에서 축소되는 상황에서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인생이라는 게 진짜 웃긴다. 지금 우리 현생 인류가 떠오르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저 빙하기 끝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 문명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게 한 12,0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실제로. 그렇게 긴 세월인데 지구 안에 생명체 역사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짧은 시간이야.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까지 추워서 빙하기 때 동굴 같은 데서밖에 못 살았거든. 그렇게 살다가 따뜻해지니까 밖으로 나오게 되고 먹을 것도 많아졌잖아. 식물이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빙하기 때는 맘모스나 잡아먹고 살았던 거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날씨가 좀씩 풀리면서 밖으로 나오면 먹을 것도 많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여러 조건들이 좋아졌어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적응 못한 놈이 있는 거지. 맘모스 같은 놈들이 있는 거예요. 빙하기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편하대. 그래서 세상의 흐름이 바뀌었을 때, 기온이 바뀌어서 흐름이 바뀌었을 때 그것을 적응하지 못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전 세상보다 더 좋았을 거예요. 더 좋아지는 세상으로 가고는 있어. 하지만 적응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져.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 그리고 그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적인 것도 노력해야 되고 정신적인 것도 노력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 명상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명상에 두 가지가 있어. 인도에서 말하는 걸 보면 그게 선하고 정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말하려 했더니 칠판이 없어져가지고 예, 지금 명상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선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개방되지 않은, 검토되지 않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조계 중에서 선명상 어쩌고 하면서 뭔가를 그걸 틀 속으로, 그러니까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 김치를 맛있게 잘 담그시는 분이 있어. 김치 명인이 있어. 명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종갓집 김치를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명인 매출보다 종갓집 김치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야. 그거를 계량해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저는 선과 관련해서도 사실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게 윗바사나나 티베트 람림 저런 수행들처럼 인도의 저런 수행이나 요가나 이런 것처럼 한번 검토를 거쳤을 때 그 답이 어떻게 나올 거냐. 현대인들이 계속 그걸 지속적으로 응원할 정도의 그 범주 안에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 정도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선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정을 연결시키는데 부처님은 선주의자지 정주의자가 아니에요. 이것도 내가 강조를 했는데 근데 이거는 뭐 경전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부처님이 명상에 드셔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 보면 사선에서 돌아가신다. 그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불교는 원래 삼매주의가 아니고 약간 깨어있는 명상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는데 대승불교로 오면서 삼매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삼매가 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 나중에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하고,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